반갑습니다. 주래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 줄 몰랐네요. 맨 앞자리에서 경청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제가 지금 있는 곳 사진인데요. 용인 배감에 있습니다. 용인 배감에 있는 정원생활이라는 곳을 정원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가 정원생활 오랑줄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뭐 이런 일들을 공부부터 한 거는 20년 정도 됐는데도 정원을 만들고 새로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정원을 만들어 드리는 곳은 사실 일시적인 정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해가는 과정이라던가 식물이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됐고, 지금은 보기에 나쁘지는 않은 곳이지만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도 그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역순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사진인데 저희가 잔디밭도 있고 큰 나무들도 있고, 여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지만 저희가 실험 정원이라고 해서 식물들을 계속 테스트하는 곳은 길을 따라서 있는 보도 형태의 초화류 식재를 하는 공간인데요. 사실 1년 전, 작년 한 이쯤인 것 같아요. 작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좋은 사례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식물들이 활착이 되지 않고 잘 성장하지 않은 거. 앞서 설명해 주신 7계절의 정원하고는 너무 딴판이죠. 4월에 심어서 7월에 굉장히 무성해진 것을 저도 상상을 하면서 작년 4월에 심었는데, 실제로 9월 정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황량했던 1년 전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한 6월에 식재를 하면 가을쯤이면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상상을 하고, 저희도 이제 만들어지는 정원에서는 완성도 있는 정원을 만들게 되는데, 몇 가지에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토양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조성이 되었던 곳은 실제 2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의 사진인데 굉장히 황량한 곳이었고요. 이 지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계단식 논들이 있는 곳의 가장 하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5년 전부터는 논으로 사용됐던 곳이고,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한 5년까지는 토양을 메꿔서 토목을 하고 나대지로 사용하지 않았던 곳인데, 실제로 되게 경관은 좋지만 땅 상태를 보면 풀 잡초 자라지 않는 아주 황량한 곳임을 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 이런 곳이 봄이 되면 뭐 잡초들이 많이 나오는데 냉이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토양의 상태가 비옥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황량한 곳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흙에 돌이 많은 거는 사실 계속 말을 하면 입이 아플 정도지만 사실 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돌밭에 아주 건조한 토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저희가 토목을 공사를 시작을 해 보니, 사실 여기가 아까 이제 힌트를 하나 드렸던 거는 계단식 논으로 되어 있었고 오래전에는 논으로 사용되었던 땅이니까 위에는 돌밭이고 굉장히 척박한 듯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흙을 파보니까 아주 뻘흙이 저 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저도 조금 놀랐는데, 이렇게 층이 한 1m 정도 팠을 때 층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해서 일부 식물들의 뿌리는 남아있는 곳이 있고, 그 밑으로는 아마 여기도 논으로 사용되었던 곳인 것 같은데 아주 뻘흙이 굉장히 깊이 남아있었던 곳이었고요. 조금 더 놀랬던 건 뭐냐면 배수가 안 되는 곳을 지금 절단을 해서 파 들어가 보니까 사실 이 흙 아주 깊은 곳에서 물이 계속 스며 나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 보고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관을, 저희도 배관 공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그곳이 조금 오랫동안 파져 있으면 물이 그냥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서 새어나오는 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논의 밭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논의 환경에 그 척박한 토양이 됐다라는 것들은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았지만 이런 좀 광경을 봤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냐, 배수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 단지에서 사실 배수 공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집수정을 한다거나 배수관로 공사를 조금 과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물은 표면 배수는 굉장히 잘 되고 어디 하나 물이 고이는 곳이 없는 그런 배수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뭐 몇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저 깊은 흙에서 나오는 수분들이 스며 나오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점으로 식생지하고 연관돼서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방법은 배관을 하고 우수관로를 하고 이런 흙들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걸로 사실 저희는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해결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공사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마사토라는 것들을 받아서 배관을 하고 흙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식재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흙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자문을 조금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우리 흙이 밑에 되게 뻐르기 많이 있는 상태인데 식재지를 만들 건데 어떻게 토양을 개량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명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흙을 다 파는 거 였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는 흙을 파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래도 한 30cm 정도는 흙을 파서 섞어주라 라는 말씀을 이제 또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에 상토하고 유기질 비료 중에서 미생물의 활성을 도와주는 유기질 비료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해서 식재지를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로 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봄이 되면서 한 4월 정도 되면서 식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있는 배관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아주 길었습니다. 한 4월까지도 겨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땅이 말라있냐?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눈이 내려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유독 이 배감에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겨울이 길었기 때문에 계속 토양에서 수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 5월달까지도 흙이 굉장히 질었던 그런 토양이었고 이런 토양의 식재를 그래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종들을 식재를 하는데 큰 사이즈들은 아니고 사실 모종이지만 어쨌든 식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정원가니까 어느 정도는 자라는 모습, 예쁜 정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식물들한테 의존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좋은 생육 상태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좀 더 무성하게 잘 컸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 또 이 사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봄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고 나면 사실 여기 토양의 윗부분 같은 경우 저도 물을 많이 주지 않는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는 쩍쩍쩍쩍 갈라집니다. 윗부분은 쩍쩍쩍쩍 갈라져서 마른 것 같아서 또 물을 주게 되고 또 계속 쩍쩍 갈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6월부터 해서 장마 전까지 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아침에 아침에 정원을 가면 물이 어디선가 이렇게 촉촉하게 스며 올라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슬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았지만 사실 그 밑에 있던 물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고 봄 동안은 사실 그 양이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 표면은 갈라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물이 차 있는 물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물 양이 어느 정도 많아졌을 때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고 그게 아침에 됐을 때는 되게 막 질어 있는 부분들을 곳곳에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에 굉장히 늦은 감이 있었지만 뭔가 해결책을 찾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는 사실은 토양의 전체 문제지만 조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뽑아서 토양을 포크레인으로 다 걷어내고 좋은 흙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계속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런 아까 수분이 계속 올라오는 거하고 위에 이제 갈라지는 땅들이 계속 연속이 되면서 나타나는 제일 처음 문제점들은 흙이 굉장히 경질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이었고 지금 식재를 하지 않은 곳의 흙을 보면은 다져져 사람이 밟아서 다진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이렇게 계속 다져져서 밋밋한 상태
그래서 보시면 풀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는 곳들이 굉장히 듬성듬성 있으면서 식물 활착이 어려웠던 그런 가을의 모습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해결책을 찾아서 저희가 했던 게 겨울이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멀칭을 굉장히 두껍게 했습니다. 한 20cm 정도 멀칭을 깔아줬는데요. 그때 좀 고심을 해서 깔아줬던 이 재료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조금 입자가 굵은 상태의 코코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코칩하고 코코피트의 한 중간 정도의 입자하고 피트모스의 약간 섬유질이 섞여 있는 상태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모든 곳에 다 한 20cm 정도 깔아주는 작업을 거의 한 열흘 내내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했고, 사실 겨울을 지나봐야 반신반의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상태로 깔아주는 작업을 겨울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됐을 때 코코피트가 한 20cm 깔려 있어서 이렇게 해동이 됐을 때 한번 땅을 보니까 이렇게 살살 파보면 세이지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잘 나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보온 효과나 수분 효과는 있지만 사실 20cm라고 하는 게 잎의 수분, 너무 습해지는 것들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실 다시 걷어주는 작업을 또 합니다.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봄에 하면서 계속 식물을 추가로 식재를 하고, 식재를 하면서 걷어내는 흙에는 건조한 흙이 굉장히 단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딱딱하고 건조한 흙이. 근데 저희가 팠을 때 여기 흙 같은 경우는 아주 찐득찐득한 흙들이 굉장히 뭉쳐져 있어서 단단한 흙들이 많이 돌처럼 섞여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식재를 추가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동에 됐던 식물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식물들,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은 식물들을 계속 심으면서 또 하나 추가했던 거는 스프링클러를 답니다. 스프링클러. 이른 봄에 조금 건조한 상태를 관수를 해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달아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났죠. 올해의 모습, 올해 봄의 모습입니다. 한 5월쯤 됐을 때 식물들이 그래도 잘 활착이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첫 해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는 제가 좀 작정을 했습니다. 한 4월부터 7월까지는 내가 이 정원에 매진을 하겠다 생각을 해서 거의 정원에서 돌 걷어내고 진흙 덩어리 걷어내고 새로 심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붙어서 신경을 많이 썼던 봄을 보냅니다. 그렇게 봄을 보내고 한 6월 정도 때에는 그래도 작년 한 해 전에 비해서는 활착을 많이 했던 식물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가을부터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식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정원이 워낙 척박하기도 하고 토양의 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예쁜 식물이 뭘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 식물을 굉장히 리드미컬하면서 좀 보기 좋게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밥티시아라는 품종이고요. 예전부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거나 정원가들을 만났을 때 녹비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갈 때마다 이제 사오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콩가식물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원에 콩가식물을 적용하고 싶다고 해서 땅콩이라던가 자운형 같은 거를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서 선택을 했던 식물이고요. 밥티시아를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직립적인 형태와 이 계절적인 그 정원의 아름다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콩가식물이기도 하지만 뿌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뿌리가 두껍고 굵어서 깊이까지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어서 선택을 한 이유가 또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밥티시아를 예를 들어서 캐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그걸 캐서 화분에 옮겼을 때는 지상부가 거의 말라 죽을 정도로 그런 몸살을 많이 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케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땅속에서는 뿌리의 영향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질소 고정을 하는 것들이나 뿌리가 아주 깊게 뻗어나가면서 그 흙에 있는 물리적인 것들을 조금 와해해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곳곳에 아주 많이 밥티시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했죠. 저희가 3가지를 했네요. 처음에 겨울이 됐을 때
멀칭을 해주는 것, 그래서 흙이 단단하게 되지 않는 멀칭을 하는 것과 박티시아라는 식물을 사용한 것과 기존에 있는 돌이나 진득한 흙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했고요. 걷어낼 때마다 사실은 그 겨울에 깔았던, 저희는 코코피트라고 부르는데 그 코코피트 깔렸던 멀칭했던 것들을 일부러 많이 섞어줬어요. 토양에 새로 상토를 추가를 한 거는 아니고 그것들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조금 밀착된 상태를 토양에 많이 섞어주면서 토양을 보슬보슬하게 해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 1년차 정원에서는 굉장히 빈약한 모습, 굉장히 빈곤한 모습의 정원이었다고 하면 사실 지금도 계속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식물들이나 이런 정원의 모습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몇 가지 이 식물들 중에서 표본 식물이 있습니다. 이 토양이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표본 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정원에서는 꽝해비름입니다. 꽝해비름이라고 하는 품종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품종들이 다양한 것들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첫 해에 적용을 했는데 거의 진짜 멸종을 할 정도로 다 여름 지나고 녹아버렸는데요. 재밌는 거는 올해 그거를 꽝해비름을 캐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다시 싹이 나오고 가을에 꽃이 피는 상태가 된 것들을 보고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배수라던가 아니면 그 수분의 정도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꽝해비름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가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 집 땅에 배수가 안 된다. 아니면 식물이 잘 안 자란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줄 때마다 사실 정원가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가드너들은 많은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경험을 했던 걸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을 해서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들이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조언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태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제 보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만 조언을 해줬을 때의 제 부족함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지금도 이 정원이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다른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런 환경들을 좀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거에 잘 적응하는 식물들을 또 선택을 해서 발굴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저 용인 배강이 좀 멀기는 합니다. 많이 멀기는 하지만 계절적으로 어떤 그 과정과 정원가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정원이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